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속도, 배터리, 온도 등을 관리하고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굿가디언스라는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굿가디언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다운을 받으실 수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스토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검색에 굿가디언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갤럭시 랩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보시면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유틸리티 앱을 만드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굿락 랩스라는 곳이 있고요. 하나는 갤럭시 랩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갤럭시 랩스가 굿가디언스로 바뀐 거예요. 자, 이 굿가디언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굿가디언스는 평점이 4.5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에러나 이런 것도 없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굿가디언스 설치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이 굿가디언스는 원 UI 1.5 이상만 되면 설치해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갤럭시 스토어에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원 UI 최신 버전이죠. 원 UI 4.0을 설치를 하셨는데 스마트폰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이 굿가디언스만 잘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의 OS 버전에 따라 앱 지원 여부 결정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갑니다. 배터리 사용 기간 늘리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성능 부스터라고 하죠. 자, 이 굿가디언스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일단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설치하라고 합니다. 굿가디언스 에이전트라고 하죠. 자, 이 굿가디언스 내부 앱들의 이상 동작 감지를 해서 복구하는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권한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죠. 자, 어떤 앱들 보면 막 이거저거 설치를 해서 자원만 잡아먹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굿가디언스는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적화돼 있어서 전혀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설치됐어요. 이제 보시면 몇 가지 기능들이 있죠. 자, 배터리 트래커, 배터리 가디언, 갤럭시 APP 부스터, 터미널 가디언, 메모리 가디언, 미디어 파일 가디언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PP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굿가디언스를 쓰시는 분이 대다수실 거예요. 자, 나머지 기능도 사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이 굿가디언스가 설치되는 스마트폰 사양하에서는 최고의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종이 아니고 예전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이 굿가디언스가 설치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APP 부스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방 모양 있죠?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설치하라고 하죠. 자, 지금 우리가 금방 본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앱들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굿가디언스는 방문이 되겠고요. 그 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앱들이 또 따로 모여 있는 거죠. 이거를 따로따로 만들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굿가디언스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시려면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른 것도 이용하시려면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APP 부스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치합니다. 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앱이 내 스마트폰에 545개가 있다고 나오고요. 자, 최적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죠. 물론 디바이스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성능이 15% 정도 향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 중에는 휴대폰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죠. 자, 모든 앱들을 전부 최적화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30일 동안 사용한 앱만 최적화해 주도록 하세요. 자, 나는 무조건 다 해야 되겠다 하시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건 싫고 내가 최근에 한 것만 하시겠다 하시면 꼭 여기에 체크해서 이용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체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 내에 사용한 앱만 최적화해 줄게요. 자, 그랬더니 시간이 줄었죠? 자, 최적화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지금 앱들을 다 최적화를 해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이 앱들을 전부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완료됐네요. 완료합니다. 자, 마지막 최적화가 몇 분 전에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만약에 OS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최적화는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앱을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또 최적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적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OS들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시다 보면 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적화해 주시면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10분 이상 걸렸었는데 지금 4분으로 줄었죠.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최적화되지 않은 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연식이 지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개발자 모드에 들어가서 뭐 애니메이션도 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들 하시는데 이 app 부스터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효과도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배터리 사용량 정보를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사용량 정보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사용 가능 시간을 늘리는 거죠. 자,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때요? 또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 배터리 트래커에 들어가서 배터리 사용량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터리 트래커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 배터리를 어떤 앱에서 얼만큼 사용하고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한 양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는다든지 할 때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너무 과다하게 배터리를 사용하는 앱이 있을 경우 그런 앱들은 문제가 있는 앱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앱 하면 줌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제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라든지 원 UI 홈, 삼성 노트 이런 것들은 전부 이용을 한 건데, 자, 이건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앱도 아니고 시스템 앱도 아닌데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건 1.83%니까 뭐 거의 사용량이 많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를 얼마 썼는지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터치를 해주시면 무슨 앱이 배터리를 이용했는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터치했더니 오전 6시 전이네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원UI 홈에서 썼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자, 이것은 아마 업데이트 한다고 이용을 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눌러보시면 줌, 삼성 노트, 원UI 홈에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줌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삼성 노트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눌러보시면 이번에도 줌이네요. 넷플릭스고요. 자, 또 눌러보시면 넷플릭스를 또 많이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여러분 배터리를 과다하게 소진시키는 앱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앱들은 지워주시면 배터리 사용량을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해킹 툴이나 바이러스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배터리를 많이 소진시키는 그런 앱들이 있을 경우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는다 생각하실 때는 이 배터리 트래커 오셔서 한번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가디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앱 절전이라고 있죠. 비상식적으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이 배터리 사용하지 않도록 최적화한다고 하죠. 자,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배터리를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앱이 있을 경우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앱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절전 모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쓰지 않는 앱인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우면 되겠지만 내가 자주 쓰는 앱인데 이렇게 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절전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배터리를 오래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게임 같은 경우는 절전 모드로 되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 외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는 절전 모드를 한다고 해서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너무 많이 소모할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화면 절전인데요.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절전 눌러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죠?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이 더 빨리 어두워지면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하죠. 자,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가시면 앱들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 앱이 실행되어 있더라도 일정 시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어두워지면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죠. 자, 이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본다든지 사진을 찾아본다든지 할 때 또는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한다고 할 때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면 답답하죠. 예,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으시는 걸 권해요. 자, 그 다음에 취침 중 절전이죠. 이것은 원래대로의 설정대로 놓게 되면 배터리 소모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취침에 들었을 때 절전을 시켜버리면 많이 줄게 되겠죠. 예, 그래서 취침 중 절전 모드를 이용해서 배터리 사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 외부에 가셨을 때 충전하기가 좀 곤란할 때 이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주무실 때는 전부 충전에 꽂아놓고 주무시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신 분은 이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취침 시간 설정만 해주시면 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편의에 따라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시간 느리기죠. 자, 이것은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같은 것들을 막아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사용 시간을 느리게 되면 게임이라든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실 때는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다크 모드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필요한 분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끔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뜨겁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발열이 심하게 날 때는 한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열이 나는 거면 모르겠는데 설치되어 있는 앱 때문에 문제가 돼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AS 센터에 가서도 정확히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Thermal Guardian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값이 나오고요. CPU 사용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기준값을 보시게 되면 여기 좌측에 자, 얼굴 표정들이 나오죠. 자, 이게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 조금 열이 심하고 자, 여기는 굉장히 심한 거죠. 자, 이 이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보통 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온도가 나오고요. 기준값이 나오죠. 자, 상단에 CPU 사용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준값이 여기고요. 그렇죠? 온도예요. 자, CPU 사용량은 그거보다 아래에 있네요. 자, 온도가 이렇게 있고 CPU는 이 정도인데요. 자, 만약에 이게 과다하게 CPU 사용량이 올라가 있고 온도도 올라가 있으면 그래프선 위에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포인트를 눌러서 문제되는 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과다하게 발열이 난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체크해 보시고 그런 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앱을 되도록이면 삭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앱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스마트폰 수명을 많이 줄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앱들은 되도록이면 지우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스마트폰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죠.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가디언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에 대해서 한눈에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6기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18기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메모리 용량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용량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자, 남아있는 공간이 이만치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이 없을수록 이 스마트폰의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전부 일단 이 메모리에 올려놓고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작을수록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책상이 A3만한 사이즈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책을 3권을 얹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책이 3권이 안 올라가니까 책 2권을 일단 얹어서 작업을 한 다음 그 2권을 내려놓고 또 다른 책을 올려서 작업하고 또 그 책은 내리고 또 2권을 올려서 작업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할 책을 계속 얹어놓고 바꾸면서 작업을 해야 되면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메모리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여유 공간을 많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아래 보시면 지금 정리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2.38기가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완료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줄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시 또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은 이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메모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그 외에 쓸데없는 찌꺼기들은 날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거는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1.39기가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정리를 해주더라도 이 1.39는 다시 또 올라오게 될 거예요. 아까 여기 2.6기가 정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3 빼면 1.3 남죠. 그 1.3은 쓸데없는 자투리들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쓰시다가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할 때는 이 메모리 가디언 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메모리 공간이 너무 적게 남았다. 그럴 때는 지금 정리를 해주시기 전에 자, 여기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셔서요. 지금 열려있는 앱들 중에 쓰지 않는 필요 없는 앱들을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배터리 트래커는 지금은 안 써요. 자, 이것도 지금은 안 씁니다. 자, 배터리 가디언도 지금은 안 써요. 그 다음 갤럭시 스토어도 안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오신 다음에 보시면 자, 정리량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누르시게 되면 전부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기록 갔다가 다시 모니터 들어오시면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줄었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사용 중에 갑자기 느려졌다든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 정리만 한번 해주셔도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에서 만든 굿 가디언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속도를 올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고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